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성숙을 꿈꾸는 박대진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죠? 또 며칠간은 좀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였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변하고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죠. 2021년이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 달을 앞두고 있잖아요.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느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굴 맞대고 함께 예배드린 지가 정말 오래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작년 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 콘텐츠를 나누고 있는데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만난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분이 계셔서 그걸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 5월 9일 5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요. 그때는 이 유튜브 콘텐츠가 아니라 줌 어플을 통해서 우리 실시간으로 함께 만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5월 9일 11시가 될 텐데요. 여러분 그날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줌 어플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에 푸는 수요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내어드린 문제였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돌아온 이곳. 정답은 4번 가나안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시고 또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문제는 이삭의 두 아들들이었죠. 에서와 야곱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픈 나머지 야곱이 끓인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것을 팔았다고 했는데요. 과연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상속권, 2번 양자권, 3번 장자권, 4번 저당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까지 저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속 화요 시리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이삭의 두 아들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좀 복습해보면 제가 이삭과 리브가 사이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쌍둥이였는데 외모와 성격이 완전 딴판인 이란성 쌍둥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태어날 때 온몸이 붉은 데다가 털이 복슬복슬한 굉장히 혈기왕성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와 반대로 야곱은 털 하나 없는 완전 뽀얀 물광 피부로 태어났다. 그래서 에서는 혈기왕성의 완전 활발하고 또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면 야곱은 굉장히 조용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다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이 야곱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도 같은 얌생이 중에 얌생이였다고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단순한 에서가 야곱한테 속아서 자기 장자권을 넘겨줬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자권을 넘겨준 사건 때문에 이 둘 사이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팥죽 사건의 뒷이야기를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팥죽 사건 뒷이야기. 첫 번째로 야곱이 형도 모자라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가졌던 상속 권한, 즉 장자권이 탐이 나서 팥죽 한 그릇으로 뺏어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장자권과 함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의 재산을 첫째 에서에게 몽땅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에서야,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 내 재산을 너에게 넘겨줘야 하겠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기 전에 너는 사냥을 해온 고기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주거라. 그럼 내가 재산을 물려줄 축복을 해주마. 허허허허. 예, 아버지,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는 서둘러 사냥을 나서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야곱이 아니겠죠. 방문 옆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야곱은 형이 축복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온몸에 털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부엌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음식을 들고서 아버지 이삭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야곱, 에서입니다. 아니 에서야, 너 어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아니, 그게 오늘 사냥이 잘 돼가지고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래? 근데 니놈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너 정말 에서 맞느냐? 아버지, 저 에서 맞습니다. 아버지 귀가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 만져보면 알겠지. 손을 줘보거라. 아니, 목소리는 분명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에잉, 모르겠다. 자, 축복 바꾸라. 결국 속임수에 넘어간 이삭은 얌생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맙니다. 우리의 불쌍한 에서, 영문도 모른 채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와서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찾아가는데요. 뒤늦게 얌생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는 이삭과 에서 모두가 극대노를 하고 맙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버지까지 속인 야곱, 진짜 치사 빤스네요. 파축 사건 뒷이야기 두 번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나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얌생이 야곱에게 속은 이삭도 이삭이지만 사실 제일 억울하고 제일 화가 나는 건 장자권도 빼앗기고 또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긴 형 에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동생 야곱을 사냥해버리겠다고 칼과 활을 찾으러 자기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한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네 집으로,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외삼촌이 되는데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장자권에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았으니 모든 재산을 다 가진 줄만 알았던 야곱. 하지만 빈손으로 급하게 집을 떠나 도망쳐야 했던 야곱. 이걸 쌤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 과연 야곱과 에서는 영영 화해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만 걸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점점 극으로 치닫는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끝내 남보다도 못한 찐 원수지간이 되고 말지, 그 결말을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그리고 또 익숙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죠. 바로 월터 디즈니의 알라딘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거짓으로 얻은 게 많을수록 진짜 얻는 건 적어진다. 그러니까 알라딘이 램프의 요정 지니의 도움을 받아 자스민 공주의 마음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실 자기는 왕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렁뱅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자 지니가 알라딘에게 해줬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대사가 얌생이 야곱의 삶을 있는 그대로 대변해주는 말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얻고 또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빈털터리로 또 무일푼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상황이 꼭 이 대사와 맞아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가 바로 진실한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마음,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조차 중요하고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진실한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기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